네, 논문이 왜 이렇게 쓰기가 힘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논문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한번 구분 지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구와 그리고 페이퍼 작업으로 구분을 지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페이퍼 작업은 나중에 하시고 연구를 하세요.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과거에 논문을 잘 못 썼을 때, 처음 쓸 때는 이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연구를 하고 얘 둘이를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그런 것이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쌓였기 때문에 연구와 페이퍼를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연구와 페이퍼는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속도가 빠를 뿐이죠. 자, 따지고 보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옛날에 1600년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미분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개발이 되었다라고 할까요? 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그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죠. 이 라이프니츠와 이 뉴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 두 분의 미분과 관련된 대격돌 되게 유명합니다. 우선 이제 라이프니츠가 미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논문을 써요. 예, 논문을 쓰고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20년 있다가 한 20년 10년 있다가 10년이죠. 10년 후에 뉴턴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뉴턴이 10년 후에 논문을 비슷한 내용인데 10년이 지나서야 썼을까? 이게 다 사연이 있죠. 사실 뉴턴이 이보다 훨씬 더 10년 전에 미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연구를 끝낸 상태였죠. 연구를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끝내놓고 그냥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연구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논문으로 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데카르트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사후에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뭐 연구해 놓은 게 많거든. 그거를 이제 사후에 자식들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업적이 나타나는 논문으로 이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분들은 연구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뉴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라이프니츠의 논문이 나오기 10년 전에 벌써 연구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라이프니츠가 미분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니까 뉴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연구했잖아. 그거 빨리 논문으로 정리해서 등재시켜.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논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게 훌륭한 논문들은요,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쓴다라기보다는 연구를 다 해놓고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페이퍼 작업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연구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자식들이 페이퍼 작업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논문이 정말 작성이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연 쓰기 위한 논문 작업을 하는 것이냐, 논문을 오로지 쓰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이라는 거는 페이퍼 작업은 그냥 정리하는 건데, 내가 연구가 잘 되어 있으면 내 자손이 정리해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쓰기 위한 것에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구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쓰기 위한 논문 작업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면서 이 연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제 연구의 작업을 맛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논문 쓰기에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을까? 연구가 어렵다 이러면은 말이 되죠. 예. 연구 자체가 어렵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쓰는 게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논문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현실의 밑바닥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교육 체계에서, 대학원에서 이 교육 체계가, 논문 지도 체계를 말하는 거겠죠,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찔러 봅니다. 교수님들 싫어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직업상 정말 거의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서 논문 지도를 하시고 논문 지도를 받고 이런 분들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되는데, 뭐 그런 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되는 거는 몰라요, 저는. 예, 오히려 연구 지도가 잘 되고 있고 논문을 잘 쓰시는 분들은 논문 컨설팅 업체를 찾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잘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잘 모르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난처해진 그런 상황들은 잘 알아요. 예, 그분들이 찾아오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연구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컨설팅 업체를 찾은 분 치고 연구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된 분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뭐 말 그대로 조금 세게 용어를 사용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건지, 제대로 지도를 안 해준 건지, 어쨌든 학생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뭘 요구를 하냐면 페이퍼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작성되어진 페이퍼, 오타도 없고 문법도 딱 맞고 깨끗하게 작성된, 논리 구조도 확실하고, 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연구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학생이 이 페이퍼 작업이 이 정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 작업을 요구를 하기 이전에 연구에 대한 방향 설정과 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잘 작성된 페이퍼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뭐 자료 수집해서 말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정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엑셀에 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모장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필로 노트 같은 데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연구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차원에서 해놓은 정리, 그게 뭐 오타가 있건 없건, 문법이 맞건 틀리건 그거와 상관없이, 논문의 양식에 벗어나던 양식에 맞건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오리지널 연구를 위한 정리,
이 정도의 정리가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교수님이. 이런 정리는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연구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면, 실제로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이런 실질적인 연구가 잘 구성될 수 있는 자문을 하고, 요런 정리의 어떤 확인적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라는 게 되고 있으면, 나중에 뭐 이 페이퍼야 그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 지금까지 선배들이 써내려왔던 목차 구성 체계에 맞게끔 이 컨텐츠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쓰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리 차원에서의 논문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논문 쓰기 힘들다 이런 말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연구가 힘들다라는 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구 자체를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고 자문해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컨설팅 업체를 찾는 분들 중에서는 교수님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좀 무관심 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셔서 이 연구에 대한 성과가 자꾸 더뎌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뭐 들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논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진 학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뭐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로서 각성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데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 교수님들이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부 강의에서는 정말 쓰기 위한 논문 작업의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쓰기 위한 논문 작업보다는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현재 쓰기 위한 논문 작업에 지쳐 있고, 그 지쳐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쓰기 위한 논문 작업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논문의 세계에서 겪은 갈고 닦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엑기스와 같은 요령을 정리를 해서 요 요령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저는 좀 맞추고 있죠. 그 요령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일부 정통학자이신 교수님들은 저거 뭐야 저거 저거는 연구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령을 전혀 아카데믹하지 않고 학자스럽지, 뭐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스럽지 않은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쓰기 위한 논문 작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령들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혼돈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엑기스는 여기에 있는데 현실은 여기에 있어서 저도 이걸 하고 싶으나 강의를 여기에 많이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뭐 여러분들도, 학생분들은 좀 공감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쓰기 위해서 논문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정답은 연구를 위해서 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내 지도 교수님이나 뭐 심사하시는 분들이 쓰기 위한 논문 작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게끔 이런 요령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